이제 가자 지구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누구든 공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과 하마스 계열 언론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지도자들은 카이로에서 트럼프의 평화 계획 두 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또 다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모두 진전은 거의 없었고 깊은 불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스튜디오 게스트분들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도 하마스 지휘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야콥. 또한 휴전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53%만을 통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수치는 이제 60%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마스가 휴전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측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타격한 많은 표적들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테러 조직원들입니다. 그들은 시나이에서 드론을 통해 무기를 밀수하려 하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다시 폭발물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마스가 트럼프 계획을 명확히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물론 하마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지금 이 갈등은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레바논 쪽이 현재 이스라엘 방위 당국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 테러 조직원들을 사실상 매일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누크바 테러리스트, 대대장, 저격수, 심지어 자금 밀수업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휴전 위반에 대한 정보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 조직원들 중 일부는 10월 7일 학살에도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큰 전략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 가자 지구에는 가자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지역, 즉 카라반이 있는 시범구역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자 주민들을 하마스 지역 밖으로 옮기기 시작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반적인 방향이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군 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 가자 지구의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가자의 중앙부와 가자시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가 될까요? 하마스 통제권을 제거한 뒤 다른 어떤 형태의 당국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되겠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원면에서 다른 두 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건 놀랍지 않고 이스라엘도 전후 계획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 회담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이 실제 계획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핵심인 그 조건이 포함된 자신의 계획에 하마스가 동의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하마스가 동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코프가 말했듯이 그들이 그 조건을 피하려 하고 실제로는 다시 무장하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의 행동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해왔지만 미국 측은 아마 7개월, 어쩌면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이란 문제 등으로 인해 주의를 빼앗겼습니다. 자, 오늘 작전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하마스는 무장 해제하지 않았고 이는 끔찍합니다. 네, 무기를 밀수하려는 하마스 대원들을 골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하마스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없는 곳에서 임무를 완수합니다. 하마스가 저지하려 하겠지만 이는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 합의 시행 후 이스라엘이 약 1000명 민간인을 죽인 것으로 합니다.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을 막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이자 유대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정학적으로 모두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TV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터프가이들이 저를 순진하다고 부릅니다. 대안도 없고 실제로 좋은 비율이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화가 난 것은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 즉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이 절박하게 위태로워졌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공정한 악의적 선전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만 명 민간인을 사과 없이 죽인 사실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군대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자 주민들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가장 일관된 답변은 I24 뉴스 잉글리시의 야코브 라핀에게서 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군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공공 외교의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교에 대해 말하자면 정부가 군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스라엘에 반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슷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50세 이하의 대다수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이 희생될 때마다 이스라엘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대부분이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미국의 지지를 잃는 것에는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고 사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계속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요. 제 말은 지금 전 세계 많은 언론인들이 당신이 말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죠. 가끔 기자들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모로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로코는 만약 실제로 실행된다면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에 합류하는 협정에 방금 서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로코는 2020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입니다. 또한 모로코는 팔레스타인 대의와 깊은 유대를 지닌 아랍 국가이며 이슬람 협력기구 예루살렘 위원회 의장인 국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안정을 돕기 위해 군 장교, 경찰, 그리고 군 야전병원에 파견하는 것은 모로코를 전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현장의 중심에 놓이게 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은 아네트 레비로 이스라엘 모로코 관계 전문가이자 전 모로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 소속 인사입니다. 아네트 씨, 이번에 모로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가요? 아니면 복잡한 상황에 뛰어드는 건가요? 네,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동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포함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모로코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평화위원회 창립 멤버로서 이번 조치가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지지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편이나 팔레스타인 편 어느 쪽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평화 구축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로코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가자지구 안정화 부대에도 합류 중이에요. 물론 아직 합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요.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보도들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모로코가 가자지구에서 맡게 될 역할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은 모로코가 가자지구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친구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기 이전에도 그리고 10월 7일 이후 전쟁 중에도 그랬으니까요. 모로코는 이 지역에서 벤구리온 공항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직접 보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알쿠디스 위원회에서 국왕의 역할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이슬람 협력기구 사이에 직접적인 협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로코가 여러 세계의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로코에서는 이런 모순들도 대체로 공존하거든요. 모로코가 군 장교들과 경찰 그리고 야전 병원까지 파견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진지한 헌신이에요. 절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왕이 일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모로코의 지역적 야망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인도주의적 관심 때문인지 궁금해요.
네, 전반적으로 모로코의 지역적 야망은 중동보다는 아프리카와 대서양, 사헬 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모로코가 이 지역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리아와 레바논에서의 변화,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모로코가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로코에는 건설적 중립성이라고 불리는 정책도 있는데 모로코가 이전에도 이 정책을 시행한 바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로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좀 더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모로코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진정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로코 내부의 문제들,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네트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듣는 게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